무슨 짓을 해서라도 최성 지켜라. 최성은 지금부터 달라집니다. 강재경 전화가 될 거야. 강재경이 우리 아빠 죽인 증거. 내가 다 바로 잡을 거야.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라. 우리 사이 이건 아니잖아. 우리 사이가 뭔데? 고강도로 진행할 겁니다. 어딨어? 얘들아, 안 돼! 여러분, 이번 8화는 진짜 보는 내내 가슴을 쥐어짜며 고구마를 1000개쯤 삼킨 것처럼 답답하고 안타까운 회차였습니다. 매주 탄발식 사이다로 우리에게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선물했던 신입사원 강 회장이 후반부 거대한 폭발을 앞두고 역대급 위기 국면으로 접어들었는데요. 돈밖에 모르는 괴물로 자란 딸 강재경의 폭주, 그리고 비정한 재벌 총수 강용호가 마주한 참담한 폐륜의 대가까지 눈물 없이는 볼 수 없었던 8화 총정리와 함께 원작 웹소설의 결말을 바탕으로 뇌가 터질 것 같은 9화 예고편 심층 뇌피셜 분석을 아주 찰지고 부드럽게 꽉 채워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준비되셨으면 지금 바로 드라마 분석 들어갑니다. 출발! 8화의 시작은 희대의 악녀 강재경 사장이 쳐놓은 촘촘하고 잔혹한 덫에서 출발합니다. 재경은 사전에 최성그룹 감사팀장을 완벽하게 구워 삶아 자기계로 만든 뒤 허위 진술을 조작해 장남 강재성을 빼도 박도 못할 나락으로 보냅니다. 이 여파로 최성물산은 말 그대로 초상집을 넘어 초토화가 되고 강재성의 아내이자 태아의 스파이였던 나은세 전무까지 차명 지분 매입과 배임 혐의로 검찰에 전격 구속 수사를 당하죠. 뒤가 구린 악당들의 업보긴 하지만 회사가 공중분해되는 꼴을 보며 이상재 전무와 강 회장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갑니다. 이 지옥같은 상황을 뒤집을 유일한 치트키는 딱 하나, 병상에 누워있는 진짜 강용호 회장의 본체가 눈을 뜨는 것이었습니다. 지난주 손가락이 움직이며 역대급 대반전을 예고하길래 저도 침을 삼키며 기대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대를 모았던 강 회장의 각성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고구마 밑밥만 잔뜩 깔아놓고 끝내 깨어나지 못한 이 전개는 솔직히 이번 화의 가장 큰 아쉬움이자 시청자로서 너무나 답답했던 대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기대가 되었던 것은 이번 회차가 향후 진짜 엄청난 사이다를 위한 나름의 기가 막힌 빌드업이라는 생각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진짜 엄청난 사이다를 마시기 위해서는 이번 회차에서 주는 메시지도 참 중요했습니다. 좀 더 8화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그 와중에 태아그룹 나병모 회장은 딸 나은세를 빼내고 강재성, 강방글, 황준현을 한방에 치워주는 대가로 물류 사장 자리를 내놔라며 강재경에게 거래를 제안하지만 눈에 뵈는 게 없는 강재경은 단칼에 거절합니다. 오히려 최성과 태아는 체급 자체가 다르다며 나병모에게 굴욕을 안기죠.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독종입니다. 알고 보니 나병모가 강재경과 만나는 비즈니스 자리에 계획에 없던 나은세를 데리고 오면서 아마도 강재경이 꽤 짜증이 난 것으로 보였습니다. 진짜 나은세라는 캐릭터는 나은세가 아니라 나어세인 것 같아요. 뭔가 한방 해줄 것처럼 보이지만 번번이 털리는 모습아 좀. 암튼 조금 아쉬운 집안이 바로 나병모, 나은세 태아그룹 사람들입니다. 조금 더 힘을 내서 강재경 잡는데 크게 한 건 일조를 기대해봅니다. 이어지는 전개는 더 참담합니다. 이미 매수당한 감사팀장에 의해 강 회장의 영원한 우군인 이상재 전무마저 함정에 빠져 감사실에 강제 감금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날개를 꺾어버린 강재경은 물산의 비자금 사태를 빌미로 한 달 안에 물산 인력 20%를 감축하라는 피도 눈물도 없는 구조조정 칼자루를 강방글의 전략기획팀에 넘겨버립니다. 평생 최성을 위해 헌신한 직원들을 하루아침에 길바닥으로 내쫓으라는 재경의 노골적인 압박에 박봉기 부장도 방글이도 눈물을 흘리며 도저히 급히 묻은 칼을 휘두르지 못해 괴로워합니다. 더 빡치는 건 강재경의 매국노 같은 야합입니다. 나병모 회장과 물밑 거래를 터서 수소산업 지분 1%와 차명 지분을 넘겨받는 대가로 최성그룹의 심장이자 업계 탑 클래스인 수소산업 핵심 인재들을 아주 미련 없이 태아그룹의 통째로 넘겨버린 겁니다. 오직 자신만의 최성공화국을 만들겠다는 맹목적인 오만함이 극에 달한 순간이었죠. 하지만 나은세를 볼모로 얽힌 이 추악한 거래의 끝이 과연 좋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드라마 속 악인들은 결국 자기들끼리 물고 뜯다 자멸하는 시나리오가 국룰입니다.
강재경과 나병모, 나은세는 피부치의 사랑이 아니라 철저한 비즈니스와 이익으로 얽힌 가짜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의 쓸모가 닿는 순간 가차없이 손절하고 배신하다가 멸망의 길로 걸어갈 것이 100% 확실합니다. 그 아수라장을 보며 황준현의 몸을 한강 회장은 뼈아픈 참회를 합니다. 내가 자식들을 괴물로 키웠구나. 최성을 무너뜨리는 진짜 존재는 강재경이 아니라 바로 나 강용호였구나. 평생 자식들을 비즈니스 논리로만 대했던 독재자 총수의 나비 효과가 그룹 전체를 파괴하는 최악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죠. 자녀 교육을 완벽하게 실패한 거물의 쓸쓸한 뒷모습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강재경이 이렇게 괴물이 된 것은 어릴 적 강재성의 하프주를 자른 이야기를 하면서 엄청 혼날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별말 없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서는 아, 어떻게든 이기기만 하면 용서가 되는구나 라는 이상한 생각을 했고 그것이 지금의 강재경의 마인드가 된 것으로 보이죠. 사실 그때 강용호 회장의 마음은 그렇게 분해하는 강재경에게 별말하지 않고 넘어가주는 것이 그녀를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나름 배려를 한다고 한 것인데 표현하는 게 서툴렀던 강 회장은 오히려 그 잘못된 교육 방침을 통해 강재경은 매사의 모든 일에 자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더럽고 치사하고 비열한 방법들을 다 동원하더라도 일단 이기기만 하면 된다고, 목표만 달성하면 된다고, 권력만 쟁취하면 다 허용이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사고방식으로 산 괴물이 바로 강재경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사이다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강 회장은 사내 미화원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감금되었던 이상재 전무의 위치를 파악하고 눈물겨운 우당탕탕 변장 대작전 끝에 이 전무를 구출해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강재경을 꺾을 최후의 카드로 현재 구치소에 갇힌 장남 강재성을 빼내오자는 파격적인 제안을 던집니다. 방법은 하나, 이번 비자금 사건의 설계자가 강재성이 아니라 사실은 강용호 회장 본인이 주도한 것이라며 타겟을 코마 상태의 회장에게로 돌리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쉽지 않은 것은 이렇게 자꾸만 아들 강재성, 딸 강재경의 모든 잘못을 그동안 세계적인 기업으로 일구어낸 최성이라는 대기업의 총수가 알고 보니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으로 그 명예가 크게 실추되기 때문에 강용호 회장의 든든한 오른팔 이상재는 도저히 따르기가 쉽지 않았고 그의 딸 백조 같은 강방글 역시 사랑하는 아버지의 명예가 땅에 떨어져 짓밟히는 꼴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강 회장은 지금 상황에서는 그 길밖에 없다고, 최성만 살릴 수 있다면, 강재경을 막을 수만 있다면 자신의 명예도 기꺼이 버리는 철저한 사업가 마인드로 진행을 하게 되죠. 사실상 자신의 모든 걸 희생해서라도, 심각한 오해를 받더라도 최성을 살릴 수만 있다면 진짜 모든 걸 다 하는 사람이 강용호 회장이었습니다. 그렇게 자학적인 스탠스로 법적 그물을 풀고 일단 강재성을 빼내어 강재경 대 강재성의 쌍둥이 진흙탕 개싸움 구도를 다시 부활시키려는 고도의 전략이었죠. 이 전략이 먹혀들어 사방의 정적을 다 제거했다고 믿고 승리에 도취해 있던 강재경의 이사회장에 석방된 강재성이 문을 열고 당당하게 등판합니다. 왕의 귀환을 알리는 장남의 부활에 이사회장은 발칵 뒤집히고 강재경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듭니다. 여기서 미치광이 강재경은 최악의 악마의 선택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가 살아서 숨을 쉬고 있으니 자꾸 변수가 생긴다. 차라리 강용호를 완전히 죽여버리자. 재경은 조선이 사모와 강방글, 강재성을 완벽하게 축출하고 홀로 고립될 황준현을 다시 사냥개로 길들이기 위해 병상에 누운 친아버지를 직접 처단하는 인면수심의 살인마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8화 엔딩, 진짜 시청자들의 가슴을 물같이 녹여버린 역대급 폐륜의 엔딩이 터집니다. 강재경이 다녀간 직후 강 회장의 병실은 모니터 음이 길게 울리며 발칵 뒤집히고 눈이 뒤집힌 강재성이 강재경의 집무실로 들이닥쳐 멱살을 잡고 절규합니다. 어떻게 그러냐 강재경. 어떻게 아버지를 내 손으로 직접 죽여. 동시에 화면에는 대한민국 거물 강용호 회장이 72세의 일기로 별세했다는 인터넷 뉴스 속보가 붉게 뜨고 그 충격의 여파로 황준현의 모습을 한강 회장이 정신을 잃고 바닥에 기절하며 8화에 막이 내립니다. 우와, 진짜 숨도 못 쉬고 육성으로 소리를 질렀던 역대급 폐역 엔딩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의 심장을 난도질할
예측 불허의 구화 예고편을 바탕으로 원작 소설과의 비교를 곁들인 소름 돋는 뇌피셜 분석 패키지를 털어보겠습니다. 강용호 회장은 결국 별세했습니다. 무슨 짓을 해서라도 최성 지켜라. 강재경이 죽였다는 심증은 38,000%지만 영악한 그녀는 곧바로 추악한 언론 플레이를 가동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마지막 임종을 눈물로 지켰다. 무슨 짓을 해서라도 최성을 지키라는 아버지의 유언이 있었다며 파렴치한 여론몰이를 시작하죠. 지금 천명 같은 아버지 뜻 따르고 있는 거야. 그리고 마침내 꿈에 그리던 최성그룹의 신임 회장 자리에 당당하게 취임합니다. 여왕의 왕관을 쓴 강재경을 보며 감사실에서 풀려난 이상재 전무는 핏기 없는 얼굴로 탄식합니다. 이제부터 진짜 강재경의 천하가 될 거야. 전쟁의 승산이 완전히 사라진 암울한 독재 정권의 시작이죠. 더 빡치는 건 살아남기 위해 자존심을 다 버린 장남 강재성이 그 취임식 자리에서 동생 강재경을 향해 영혼 없이 박수를 쳐주고 있는 찌질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모두가 강재경의 독재 하에 숨죽이며 굴복하려 할 때 신문사, 사회부로 정체불명의 메가톤급 제보가 날아듭니다. 바로 강용호 회장을 병실에서 직접 살해한 진범이 강재경 사장이라는 결정적인 판도라의 증거였습니다. 근데 그 제보자가 다름 아닌 강 회장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소식을 들은 강방글은 황준영과 의논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강 회장은 언제든지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예상했던 겁니다. 이미 강 회장은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강재경이 이를 저지를 그날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사실상 목숨을 걸고 진행한 극비리 녹화였죠. 강재경이 한 번만 아버지를 죽이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진짜 최악의 악녀, 희대의 악녀. 그녀가 아버지 강용호 회장을 죽이고 결국 최성의 회장이 되었다는 것은 마지막에 엄청난 카타르시스를 우리에게 줄 것으로 보입니다. 황준현의 몸을 한강 회장의 눈빛에 서늘한 심판자의 도끼가 차오릅니다. 내가 다 바로잡을 거야.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에 제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강 회장이 신임 회장이 된 강재경에게 직접 찾아가 원하는 걸 드리조라며 자신의 스마트폰 화면을 상냥하게 보여줍니다. 우와, 이거 설마 배신일까요? 제 뇌피셜로는 100% 강재경의 의심을 완벽하게 해제하기 위한 강 회장의 위장 투항입니다. 전략기획팀이 쥐고 있던 스마일 인베스트먼트의 핵심 리튬 지분이나 소유권을 재경에게 뇌물로 바치며 강방글을 버리고 철저하게 신임 회장님 밑으로 들어가 맹종하겠다는 사냥개의 연기를 시작한 것이죠. 이 위장 투항 전략 때문에 전략기획팀 사무실에서는 피눈물 나는 파국이 일어납니다. 영문을 모르는 강방글 팀장이 황준현의 멱살을 잡고 우리 사이에 진짜 이건 아니잖아 라며 정이 가득 담긴 목소리로 눈물을 흘리는데 재경을 완벽하게 속여야 하는 강 회장은 차갑게 방글에 손을 뿌리치며 독서를 뱉습니다. 우리 사이가 뭔데? 내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라. 우리 사이 이건 아니잖아. 우리 사이가 뭔데? 이야. 이 대사 들을 때 진짜 뼈가 시릴 정도로 안타까웠습니다. 제 자식의 손을 눈물로 뿌리쳐야 하는 아버지의 잔인한 복수극이죠. 완벽하게 승기를 잡았다고 확신한 강재경 회장은 피해 숙청을 시작합니다. 자신 있으면 나부터 내사하고 검찰 조사해봐라 라며 떵떵거리더니 법적 공권력을 동원해 강방글과 새어머니 조선희 사모님을 동시에 제거하기 위한 칼바람을 일으킵니다. 이로 인해 이상재 전무는 회장 대리직을 박탈당해 힘을 잃었고 믿었던 인턴 동기 황준현은 배신의 언니 밑으로 갔으며 친엄마 조선희 사모님은 너무 힘없이 검찰로 끌려갑니다. 설상가상으로 살아남기에 급급한 오빠 강재성마저 집에서 큰 소리로 그만 민기적거리고 당장 나가 라며 방글을 토사구팽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만 민기적대고 좀 나가! 사방이 완전히 꽉 막힌 절망적인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결국 방글이는 눈물을 쏟으며 개인 짐을 싸서 최성물산 건물 밖으로 비참하게 쫓겨나고 맙니다. 시청자 댓글창이 재벌집 막내 아들처럼 결말 이상하게 내기만 해봐라 라며 분노로 폭발한 이유가 바로 이 눈물겨운 고구마 폭탄 때문이었죠. 그리고 구화 예고편의 진짜 찐 마지막 장면, 미친 듯이 헤매며 누군가를 찾던 강 회장이 화면 너머를 보며 동공지진이 일어난 채 절규합니다. 방글아, 안 돼. 우와, 이 비극적인 비명과 함께 예고편이 끝나는데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모든 희망이 끊어지고 엄마까지 잡혀간 상황을 버티지 못한 막내딸 방글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찰나이거나 혹은 완전히 승리했다고 자만한 강재경 회장이 뒤탈을 없애기 위해 오토바이 킬러를 보내 방글이를 물리적으로 로드킬하려는 절체절명의 암살 순간인 게 틀림없습니다. 자, 여기서 원작 웹소설과의 비교를 통해 소름 돋는 반전 카드를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원작의 결말에서 강용호 회장의 본체는 실제로 사망하고 영혼이 준현의 몸에 영구 정착하는 정착형 엔딩이 맞았습니다. 자식들의 탐욕을 차단하기 위해 전문 경영인 체제로 지배구조를 세탁하며 최종 승리했죠. 하지만 김순옥 크리에이터가 합류한 우리 드라마판은 원작과 보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제 우주 파괴급 뇌피셜을 굴려보자면 강용호 회장의 본체는 진짜로 죽은 게 아닙니다. 8화 엔딩에서 강재경이 안락사를 시도하려던 그 타이밍에 이미 강 회장의 정체를 완벽하게 확신하고 눈물 흘렸던 이상재 전무와 내사팀이 병원 측과 공조해 진짜 회장님의 육체를 비밀 안전가옥으로 빼돌린 것이 확실합니다. 즉, 언론에 발표된 강용호 회장 별세 뉴스 속보는 강재경을 완벽한 폐륜 살인범이라는 덫에 가두기 위해 이상재 전무와 황준현이 설계한 역대급 거대 사기극, 즉 가짜 사망 빅픽처라는 소리입니다. 강재경이 회장 자리에 앉아 기고만장해진 그 순간 강 회장이 위장투항으로 건넨 스마트폰 속의 진짜 내용물은 지분이 아니라 강재경의 살인 미수 및 폐륜 모의가 담긴 원본 녹취록과 병실 CCTV 영상일 것입니다. 덫이 완벽하게 조여지는 순간 죽은 줄 알았던 강용호 회장이 72세의 웅장한 호랑이 포스로 검찰과 이사회장 문을 열고 걸어 들어오거나 혹은 황준현의 몸으로 강재경의 숨통을 법적으로 완전히 끊어버리는 우주 파괴급 사이다 카타르시스가 준비되어 있을 것이 39,008% 확실합니다. 비록 이번 8화가 고구마 전개로 우리를 불쾌하고 답답하게 만들었지만 이건 후반부 강재경과 태아그룹을 단 한 방의 가루로 만들어버릴 위대한 여왕의 추락을 위한 빌드업일 뿐입니다. 막내딸 방글이를 구하고 최성을 기스 하나 없이 완벽하게 되찾아올 강 회장님이 피해 심판이 펼쳐질 9화. 이번 주말엔 진짜 청심환 장착하고 무조건 본방 사수하셔야겠죠? 보통 이런 회기물 인생 2회차를 살아내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은 결국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자신의 과오가 무엇인지 깨닫고 거기서 처절하게 반성하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모습들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인생 2회차가 없기 때문에 지금 오늘의 삶을 잘 살아야 한다는 뼈아픈 교훈을 주곤 하는데요. 과연 이 작품 신입사원 강 회장은 어떤 메시지를 더 깊이 보여줄까요?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꼭 강 회장의 본체가 깨어나는 전개가 딱 한 번이라도 아주 제한적이더라도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손현주 배우님이 이 고구마 같은 상황에서 최고의 사이다를 주실 수 있는 진짜 강 회장의 최고의 등장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혹은 뭐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전개겠지만 알고 보니 꿈을 통하여 강 회장이 미래를 내다보았다. 그래서 쓰러져 있던 강 회장이 일어나서 강재성과 강재경을 뚫어져라 쳐다본 후 그들을 자연스럽게 제끼는 과정으로 가도 저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 회장의 황준현 말고 황준현 본체가 주는 매력도 더 누리고 싶더라고요. 축구를 통해 꿈이 많았던 황준현, 사랑 많고 열심히 살아왔던 황준현의 삶도 어느 정도 보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 모든 걸 다 보여주기에는 시간이 없겠지만 저는 꼭 강 회장님과 황준현이 각자의 몸에서 깨어날 수 있기를 제일 바라보고요. 만약 그게 안 된다면 각자의 위치에서 깨어나서 서로 몸이 바뀐 상태에서 공조하는 그림새도 저는 좋습니다. 어쨌든 바뀐 상태로 쭉 가는 거 말고 제발 한 번쯤은 돌아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명품 뇌피셜 분석이 답답했던 속을 조금이나마 뚫어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은 과연 강 회장의 사망 소식이 진짜일지 아니면 강재경을 잡기 위한 거대한 덫일지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강 회장 분석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라마톡이었습니다. 지금 천명 같은 아버지 뜻 따르고 있는 거야. 달라집니다. 신문사에 제보가 들어왔대. 강재경이 원하는 걸 드리죠. 당연히 저도 의심하세요. 그러니까 그만 민기적대고 좀 나가! 안 돼!